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개편안을 내놨죠. 이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집을 내놓지 않으니까 더 강한 규제를 해서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함인데, 실제 매물이 많이 출회될지 같이 계산해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개편안 보시면 양도차익이 5억 원 이하면은 최대 80%, 그리고 20억 원 초과면은 최대 5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는 건데, 이것만 보면은 공제를 되게 많이 해주죠. 80%라고 하면은 약 4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 80%는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지 적용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10년 이상 보유기간이랑 거주기간 합쳐가지고 10년 이상이어야지 최대, 거주 2년 이상 하시고 보유 3년 이상 최소 해서 10년 동안 이거를 충족하면은 최대 80%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통 2년 동안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게 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러면 만일 2년 거주하고 2년 보유한다고 하면은 8%의 장특공 혜택밖에 못 받고, 만약에 5억의 양도 차익이 난다고 하면은 8% 적용해서 4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80%나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최소 2년 거주한다고 하면은 5억의 양도 차익일 경우 4천만 원의 세금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3년 거주하고 보유했다고 하면은 혜택이 갑자기 늘어나긴 해요. 이 구간에서 1억 2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서울의 좋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한다고 하면은 세금을 꽤 많이 아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4년, 5년 그 이상으로 막 오랫동안 거주하고 보유할 거라면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말고 다주택은, 그 추가주택은 파는 게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시장에 많이 내놓음으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안정이 될까요? 2021년 6월 1일까지 다주택자들한테 물건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율 높이고 중과한다고 엄포를 놨던 적이 있었죠. 그때 6월 1일 전까지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놨나요? 많이 내놓지 않고 오히려 매물이 잠김 현상이 생겼죠. 그러니까 못난이들은 많이 팔고, 그리고 팔기 아까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좋은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증여를 하거나, 다 개인들은 세팅을 해놨고, 이제 막 투자 진입한 초보 투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채수를 늘리면서 투자를 한 거지,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미 21년 6월 1일 전에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장뚜껑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인 투자자들의 경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는 세팅을 다 해놓고 추가로 개인 명의로 하면은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장뚜껑 혜택도 받지 못하니까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법인들은 보통 어떤 거에 투자를 하냐면 이런 고가주택이나 소위 말하는 똑똑한 한 채에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가 12%이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유형은 어떤 것이냐면 무조건 공시가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안 돼야 되니까. 그리고 매매가, 절대적인 매수 가격이 낮은 오래된 아파트들이 보통 매수 가격이 낮겠죠?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이 한번 얘기가 나오거나 진행이 되면 크게 오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노리고 공시가 1억 이하랑 저가주택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차피 장뚜껑 혜택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법인들은 투자해서 단기 투자, 단기 매수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3년 이상은 할 생각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일 이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공시가 1억 이하랑 저가주택은 아무리 시장에 내놔봤자 공급 증가의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한 주택의 유형은 오래된 낡은 아파트나 주택이 아니라 새 아파트, 입지가 어느 정도 좋고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세대수 어느 정도 있는 새 아파트가 부족한 거지, 이런 법인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썩은 아파트들이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만약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장뚜껑 혜택 축소한다는 규제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시장의 매물을 유도하려고 하지만 생각과는 반대로 과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매물이 더 크게 잠김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크게 매물이 시장에 나올 일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더 크게 매물이 잠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놓은 이 장뚜껑 혜택 축소 법안은 아직 통과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통과가 되고 확실히 시행된 후에 이 법안대로 되는 거지 아직 뭐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고, 되더라도 이로 인해서 매물이 늘어나거나 상승하는 집값이 잡히는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끝내겠습니다.